저번에 그 질문 하셨잖아요. 네. 왜 기술 수출했는데 상한가 안 가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 수출해서 하나 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데이터 나오는 그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레고캠 바이오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DS처럼 이라고 붙여봤습니다. DS는 다이치 상교의 DS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뒷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는데 무조건 DS를 이겨야 되는구나, DS를 향해서 가는구나 라는 점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면서 레고캠 바이오를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무구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재무구조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먼저 유동성 자산에서 그다음에 유동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1년 동안 사용한 돈, 대개는 이제 영업 적자지 않겠습니까? 그 영업 적자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숫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든가 2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제가 그 여러 미국 업체라든가 한국 업체들을 보면은 되게 한 2년 정도 사용할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 2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당분간 쓸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현금 흐름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3.6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영업 흑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하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3.6년이 나오고 2년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경영진, 특히 CE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CEO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LG생명과학 출신들, LG화학 출신들. 두 번째, 화학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 ADC에서는 화학이 대단히 중요하고 뒤에 보면은 지금 플랫폼 기술에서도 이 화학의 기술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레고캠 바이오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다면은 바로 이 LG화학, 특히 CEO가 갖고 있는 화학적인 지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을 바이포인트로 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LG생명과학에서 근무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단인 사브도 경력 한 30년 이상, 전부 다 보면 경력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회사 중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보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거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컨주얼이라는 ADC는 또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체하고 화학 물질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그러면 항상 그 앞에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뭐 CD19이라든가 트롭2라든가. 그래서 어느 특정한 그런 목적물을 찾아가는 게 항체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 보면 처음에 항암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 전체가 안 좋아지죠. 이제 머리도 빠지고. 화학 물질은 특이성이 없다는 게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합칠 때도 그 중간에 링커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ADC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조합이 나오느냐, 이제 항체를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톡신, 약물을 좀 약한 거 쓰든가 아니면 강한 거 쓰든가. 그 다음에 이 링커도 다 특허가 있고 잘 끊어지는 링커냐 그렇지 않은 링커냐, 각자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ADC의 그 규모를 보면 ADC는 이제 2019년도에 26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 180억 달러로 성장률이 35%가 넘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또 이제 뉴스 플로우 보다 보니까 또 ADC 관련한 기술 수출이 또 외국이지만 또 이루어진 걸 보면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DC라는 기술이 2000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마일로탁이라는 그런 약물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는 안전성 문제로 들어갔다가 2011년도에 두 개가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캐사일라라는 그런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가 나왔고요. 그 후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갖다가 표에 보시면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M&A라든가 라이선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1개의 ADC가 나와 있고 4조 원 정도의 그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될지 안 될지 이거를 걱정하는 그런 그 기전은 아니다. 이미 증명은 다 돼 있는 거고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그 ADC 작용 기전을 한번 보면은 1세대하고 2세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1세대에는 항체가 있으면은 항체는 Y자 형태로 생긴 게 이제 항체입니다. 이 항체에 약물이 빨간 게 붙는데 보시면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이 없고 아주 제각각의 약이 톡신이 붙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붙는 장소도 여러 가지죠. 일관성이 없는데 이제 2세대에 들어오면서 약물이 붙는 개수라든가 붙는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인 컨주얼입니다. 그 ADC의 그런 그 생긴 모양이 항체와 그 다음에 약물과 링커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링커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ADC를 주사를 놓으면은 피를 통해서 타겟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마주치면서 이 링커가 또 부러지는 수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움직일 때 부러지지 않고 뭐 타겟하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타겟하는 데 갔으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링커를 놔줘야지 약물이 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잘 맞추는 링커가 중요하겠다. 혈중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클리버블 자를 수 있는 링커. 좀 이제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이제 갖추려면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의 혁신을 가져온 4대 기반 기술 중에서 제조합 DNA 기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조합 DNA 기술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제 Y자 형태의 항체를 만드는데 보시면은 Y자 형태의 약간 옆에 날개가 달린 고동색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엑스트라 칵스 시퀀스 이거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서 그렇게 시퀀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이제 염기 서열을 조작을 해서 플라스미드에 넣고 이제 동물의 난자를 통해서 대량 배양을 하게 됩니다. 날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링커하고 약물을 붙이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데 프레닐이라는 거를 하나 더 그 날개에다가 붙여줍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혈중에서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타겟한 곳에 가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프레닐을 녹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레닐이라는 거를 붙입니다. 그리고 프레닐에다가 링커와 약물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레닐에는 프레닐 결합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아주 견고하게 붙이는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링커하고의 항체의 결합을 아주 견고하게 하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컨주얼이다. 컨주얼의 링커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그림이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런 약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혈관을 타고 우리가 타겟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타겟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암 조직한테 가겠죠. 암의 세포 근처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항체는 뭐를 하는 거죠? 항체는 항상 그 암세포의 겉에 붙어 있는 그 수용체하고 가서 정확히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포와 수용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암세포도 세포니까 세포의 수용체를 들고 있고 우리가 만든 항체가 그곳에 가서 정확히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포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공기방울처럼. 보이시죠? 세포의 맨 왼쪽에 보면 공기방울처럼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엔도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엔도좀에 뭐가 들어오냐면 골지체로부터 여러 가지 화학 효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산을 띠는 효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엔도좀이 성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리소좀이 됩니다.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고 나면 리소좀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 내부에 청소를 하는 기관입니다. 재활용 센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단백질을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아미노산으로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링커로 만든 그 ADC가 암세포로 들어가서 엔도점을 만들고 엔도점이 성숙을 해서 리소좀이 되면 리소좀이 되는 순간 약물의 그 안에 있는 약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항체는 녹아요. 그리고 나서 화학 물질 ADC의 드럭이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출된 폭탄이 어디로 가느냐? 유전자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암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끝도 없이 한없이 자기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능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주올의 또 다른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또 기술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폭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뇌관을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관이 분리가 되면서 분리가 되는데 언제 분리가 되냐면 항상 암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 안에서 분리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엔도좀이 성숙을 하면서 베타 글루크론산 분해 효소라는 게 나오는데 그 효소에 의해서만 뇌관이 벗겨지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화학을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톡신이 아무 데서나 폭발하는 게 아니라 뇌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류탄의 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핀을 뽑아야지 이제 수류탄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류탄에 핀을 꼽아 놓고 그 핀을 뽑아야지만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세포에 가면은 그 핀이 뽑히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리소좀에 나오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는 거죠. 정상세포에서는 잘 발현이 되지 않는 그 효소고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나오는 리소좀의 분해 효소에 의해서 그 뇌관이 벗겨지고 수류탄에 핀이 뽑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성은 이제 PBD로 독성이 낮은 약물이 있고 높은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약물 중에 속해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은 이제 확보되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LGB14 해서 임상1상이 지금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임상1상에서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1상 또 하나 들어간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상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임상 2개 이렇게를 들고 있는 회사고 올해 이제 전부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4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1상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LCB14의 전임상 데이터인데요. 어느 회사든 간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가 잘 나와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회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레고캠 바이오는 플랫폼 회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LCB14는 이제 허투 유방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상 범위가 다른 회사 대비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사일라가 가장 이제 지금 허투 유방암 2차 치료제에서 먼저 지금 쓰이고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에너2에 대한 얘기는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근데 에너2가 이제 도전을 해서 이 시장을 이제 뺏어 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임상 데이터 보면은 에너2가 훨씬 더 파워풀한 전임상 데이터를 이제 보여줬죠. 그리고 LCB14의 데이터를 보면 약동학이라든가 최소 유효량 그 다음에 치료 효능 측면에서 전부 다 훨씬 우월하게 나왔고 대신 부작용 없는 최대 용량에서는 약간 다른 치료제보다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과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투머 볼륨 이제 컨주올 데이터를 보시면은 맨 밑에 깔려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효과는 다른 치료 대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요.